3월 첫 주 중학교에 입학을 했든 한 학년 진급을 했든 선생님들과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한테 뭐 좀 조사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어제 소식이 깜깜해요.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3월 첫 주에 제대로 선생님한테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지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이들 학교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선생님한테 전달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초등에서 선생님과 다양한 교류를 했던 부모님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중학교에서는 도대체 내 아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새로 입학한 혹은 진급한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을 합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학교에서 하는 3월의 활동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어떤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들을 하는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한 번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3월 2일부터 학교에 나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수업을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아이가 수업만 받으려고 학교에 간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아이를 파악해줬으면 싶은 내용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파악할까요? 3월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요 3월 둘째 주까지를 학생과 선생님이 깊이 있게 만나는 기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되도록이면 조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교육청 행사를 다 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아이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3월 1, 2주 혹은 3월 한 달 안에라도 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각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특히 입학한 학생 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들어오시고요. 각 과목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과목의 운영 방법이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모든 규칙을 만들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첫 주나 둘째 주는 과목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우리 교과목에서는 수행평가를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OT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나 둘째 주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1년 동안에 이 과목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를 전부 다 알려주는 시간이니까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즉 딴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아이들도 아마 첫 주가 되면 친구들도 다 달라지고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해서 스스로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알림장 같은 건 없으니까 조그만 수첩 같은 거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개관 같은 걸 적으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낼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안내가 이어졌다면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자신을 안내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 3월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학생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담임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아무리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라도 이 아이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아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겠죠? 학기 초에 하는 것이 보통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3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내도록 합니다. 그것을 기초적인 상담 자료로 삼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그런 걸 주시면 아이들은 거의 적지 않고 엄마가 꼼꼼하게 적어서 내셨던 기억 있잖아요. 우리 아이의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건강상의 혹은 생활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 적어서 내셨는데 중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직접 적습니다. 나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 그 다음에 아이의 일과에 대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를 하는지, 잠은 보통 얼마나 자는지 등 전반적인 아이 생활에 대한 것을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친구 관계, 가족 등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적어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처음에 낯가림을 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반마다 선생님들마다 운영하는 건 다르지만 뭐 나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 아빠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으신 한마디 적어주세요 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그런 부분을 작성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 주도록 하면 좋습니다. 장난식으로 적는다든지 그러면 1년 동안 담임 선생님과 관계에서 깊이 있게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진중하게 적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한 학급의 일원으로서 학급 규칙 만들기와 학급 역할 만들기를 합니다. 학급 구표는 뭐라고 할지, 학급의 규칙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반으로서 단체로서 지내면서 어떤 규칙을 정하고 내가 이 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단체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아이들이 학급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의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친구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쌓아가고 한 반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한 반으로서 지내기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 자신이 이 반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담임 선생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한 반의 규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반 아이들도 파악하고 담임 선생님의 성향이라든지 학급 운영 방침도 알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3월달에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뭐 청소구역을 정한다든지 봉사하는 특별 담당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반으로서 같이 1년을 잘 꾸려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시간이 3월달에 마련이 됩니다. 그 외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학생부나 교무부에서 전체적인 학교생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성적에 대한 내용이나 전체적인 학교생활의 내용도 안내를 하지만요. 학생부에서 교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학교의 규칙 등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뭐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규칙들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지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내를 통해서 예전에는 벌점이라든지 뭐 기타 사항들을 줬지만 요즘에는 따로 학생부에 선생님이 모셔서 다시 지도를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뭐 무섭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귀찮고 꺼려드는 시간인 건 맞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학교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 좋을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3월달에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고요. 담임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이들이 나를 표현하는 글을 더 많이 요구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나의 뇌구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삐죽거리면 내가 고민이 뭔지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뇌구조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심플하니까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두셨다가 2학기 때 다시 한번 뇌구조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고민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잣대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또는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것도 하세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중점에 두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파악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비록 교과 시간에만 만나지만 그래도 조회 종례를 통해서 한 반으로 함께 1년 동안 살아갈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깊이 있게 조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3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마가 해줬던 자기소개를 넘어서서 중학교에서는 아이들 대 선생님으로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중학교니까요. 아이한테 특별히 연락이 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가 자기 안의 소리를 더 잘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3월에 잘 적응을 해서 1년 동안 잘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서 3월달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파악하는지 궁금해하셨던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